이것을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개에 물린 여성이, 야, 이거 안타까운데, 화가 나서 이제 이웃집을 쳐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채소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칼을 그대로 들고 갔어요. 이 법적으로 이게 흉기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만 함께 보시죠. 참, 사건들이 많죠? 2017년 6월, 화성시 한 마을에, 이웃집 B씨가 기르는 개에 우리 66살의 A 어머님이 물렸어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다 입으셨죠. 그날 이후에 근데 이 개 주인, 이웃집 여자가 사과가 없네. 그리고 약간 좀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이 A씨 여성의 어머님의 주장입니다. 개에 물린. 어머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이제 침입을 한 사건입니다. 이 밖에 뭐 B씨와 C양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A씨가 내가 너네 이사 곱게 가게 놔둘 것 같아? 라고 뭐 협박을 했다라는 사건인데 흉기 소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A씨 주장은 채소를 다듬다가 잠시 B씨가 집에 있는지 보려했을 뿐 흉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요. 흉기를 의식한 행동을 보였다. CCTV 속의 A씨가 흉기를 꼭 쥐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왼손으로 흉기를 바꿔 잡기도 했다.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슨 소리?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그냥 채소를 다듬다가 간 건데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던 거다라는 판단을 해요.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채소 손질 중 우연히 흉기를 소지한 채 갔다는 말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단순 주거 침입이다라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네. 일단은 말입니다. 내가 기르던 개가 그 옆집 여자를 물면 그 개 주인이 사과를 해야죠. 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고 이제 마음에 앙금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살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입장을 갖다 들어보고 한 번 더 뭐 사과를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집하고 사이가 걸어서 한 1분 정도의 이제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개한테 물렸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칼을 들고 갔는데 이게 이제 채소를 따듬다 그냥 손에 그냥 무심결에 들고 간 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2심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진 거군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이제 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면 실제로 그게 채소를 따듬는 그런 용도의 칼인지 실제로 이제 채소를 따듬는 그런 여러 흔적이나 자국들이 있었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양파가 묻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걸 갖다 이제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이런 걸 갖다 판단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간의 사정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는 개에 물렸는데 그걸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벼운 좀 벌금형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 그렇다면 1심에서는 왜 이것을 협박을 하기 위한 흉기라고 인정을 했을까? 저는요, 우선 첫 번째 검사의 기소가 과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뭐라고 기소했냐면은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막 보복 협박. 왜냐면 너네 이사 가게 곱게 놔둘 것 같아 이러는 거. 두 번째 특수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이라고 하는 흉기 같은 거 위험한 물건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특수협박, 모욕. 아니 걔한테 물려가지고 화나서 이웃 간에 분쟁이 나서 이제 할머니가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과하게 합니까? 검사가? 그래서 1심에서는 모든 거 다 무죄. 단지 이 특수주거침입죄 하나만 이제 유죄를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내가 홧김에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칼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심에서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바꿨냐? 단순 주거침입과 특수 주거침입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단순 주거침입은 형법 319조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주거침입은 공동하여 여러 명이 가거나 위험한 흉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벌금형이 없어요. 어허. 5년 이하의 징역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받으나 벌금 받으나 자기 입장에서 똑같아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 실형을 살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하고 벌금 받은 거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할머니가 칼을 들고 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주거침입을 하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웃집에서도 이 할머니 때문에 고통받은 건 알겠지만 본인들도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다 참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과를 지금 사실은 15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흉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르게 판단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판단한 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개는 아 정말 개가 요즘에 사람을 물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개가 순한 개인데 개가 물게 네가 행동했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개가 뭐냐? 우리 개가 얼마나 순한데 네가 개를 화를 나게 했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지나가던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옆집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개가 나를 물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예. 이게 말이 되냐 황당하죠. 이렇게 서로 황당하거든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개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또 명쾌하게 오늘 풀어봤습니다. 곽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